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많이 빠졌고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폭락 느낌, 그리고 좀 많은 종목이 하락을 하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 뭐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그랬고요. 뭐 니케이하고 홍콩 항생도 많이 빠졌는데 뭐 당연히 주말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인데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폭을 훨씬 크게 뛰어넘었죠. 지금 오늘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초반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FOMC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본달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확실성의 방향이 좋지 않은 쪽으로 더 나쁘냐, 그냥 나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떤 수급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에서 어,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매매가 그 매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 보합 정도? 사고 판세가 강하게 부딪힌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를 이제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새가 만만치 않아졌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심지어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주 세력들은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금융투자 완전히 정말 짧게 짧게 그 수익을 끊어가는 아주 시장 분위기에 예민한 금융투자가 오늘 양 시장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그런 희망을 좀 더 키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22일 우리 시각으로 9월 22일 새벽 3시쯤 파월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할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수요일인데 그러면은 사실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의 움직임들 보면은 하루 이틀 먼저 움직였거든요. 미국 시장이. 이제 뭐냐면은 어, 피크아웃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안 좋은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계속 작동을 해왔고 아마 이번에도 작동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CPI 같은 데에서 계속 꺾여서 그렇지 FOMC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늦어도 목요일, 이르면 수요일쯤부터 우리 시장도 아마 그렇고 미국 시장도 좀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더 나빠지지 않으면 이제 주식 시장은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나쁘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 심리를 선반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봤지만 FOMC에서 최악의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하고 0.75%를 이제 올리는 0.75%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발표가 나와도 주식시장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목요일 뭐 이르면 수요일 정도라고 봤을 때 내일인데 내일까지 오늘은 이제 많이 빠졌고 이제 무지막지하게 계속 뺐으니까 그 과다한 아주 많이 뺀 이 낙폭을 줄이자 이제 낙폭을 과다하게 뺀 종목들의 매수가 몰릴 수 있죠. 그래서 어
빠진 부분을 좀 채워 넣는 그런 흐름이 아마도 이제 주중을 지나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3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4분기인데, 그럼 4분기는 4분기 실적을 기대할까요? 1, 2, 3분기 실적이 좋으면 4분기 좀 안 좋아도 전체적으로 좋은 거고, 1, 2,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져도 뭐 망가지는 거니까 4분기 자체라기보다는 4분기 실적 반, 내년 실적 기대 반,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제 10월 들어서면은 3분기 실적이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가 10월 중순 뭐 아마 삼성전자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해서 보고서가 11월 15일까지 나와야 되니까 적어도 11월 초쯤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 시즌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기대 심리가 이제 움직일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 어떤 패턴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그런 4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실적인데, 그 다음 실적이라는 게 4분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더해서 내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 스타트를 끊게 되는 내년 1분기에 업황이 돌아서는 뭔가 기대할 게 있는 그런 업종들,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분기 때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잘 고려해서 내년 또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것들을 잘 관심을 갖고 챙겨보자.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143 종목이 올랐고 749 종목이 빠졌습니다. 1.14%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0.62% 하락을 했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203 종목이 올랐고 1262 종목이 빠졌습니다. 2.3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이 1.99% 하락을 했으니까 역시 대형주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불과 5억 원어치밖에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고 기관은 또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금투가 양시장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8, 0.9% 정도 빠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0.4% 올라서 1393원대 다시 올라섰고요. 국제유가는 0.01% 올랐으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미국의 페덱스 CEO가 그 CEO 이름 뭐더라? 인도계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라지 수브라마니암이라고 하는 인도계의 이제 이 페덱스 운송회사 페덱스 이제 CEO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상했죠. 지금 아마 그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게 속보로도 나오고 지난 금요일 정도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CEO나 경제 리더들의 발언은 이제 그대로 주식시장에 뭐 태풍처럼 이렇게 불어닥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상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동반 매도가 나왔다. 이상이라는 건 이 0.75% 포인트를 올릴지 1% 포인트를 올릴지 모른다, 그런 우려인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주 미국의 나스닥 하락 그리고 미중 갈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중 갈등 우려 및
9월에 FOMC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하는 제목으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지수가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유사시 대만 군사 개입 시사 발언으로 미중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장중에 낙폭이 커졌다. 그리고 9월에 FOMC 경계감이 지속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집중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지금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가자.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빨간불,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지수의 이제 어떤 큰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오늘은 삼성 SDI가 올랐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5.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대 무너졌고요. 카카오도 2%대 하락, 크게 빠졌죠. 지금 전 저점을 계속 깨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저도 약간 매수를 해봤다가 다시 다 팔았는데요. 지금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리노공업 세 종목이 빨간불 켰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두 종목이 6%대, LNF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 거고, 에코프로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수익 실현이 나온 거죠.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전기 가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혼자 올랐어요. 1.52%. 그런데 한국전력이 3%대 상승, 전기 요금 올린다는 그런 기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삼천리 1.8%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한 업종은 운수 창고 업종이 마이너스 3%대 하락했는데, 흥하해운이 마이너스 6%대, 진에어가 마이너스 5%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2%대 상승이 나왔는데, 양지사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이고, 써메이지가 3.6%,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착시 효과 같은 거죠. 하락한 업종은 화학 업종이 마이너스 4%대 하락했는데, 세빛캠이 13%대 하락, 에코프로 HN이 12%대, 예선테크도 12%대 빠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엔캠, 또 뭐 성일하이텍, 최근에 이제 좋았던 E&D 뭐 이런 종목들이 빠졌고요. 지금 화학 업종에서 상승한 쪽을 보면은 이제 화장품 쪽이 대거 올라간 걸 알 수가 있고, 어제 제가 그 주도주 하면서 말씀드렸던 본느라는 종목도 4.8%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색조 화장품 위주로 주가가 많이 튀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 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종목이 많이 튀었고요. 오늘 그 방송 듣고 사신 분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몇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 제가 고마웠다는 인사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의 감각이 뛰어난 거죠. 자, 코스피 의학은 오른 종목이 3일제약이 4%대 올랐을 뿐이고요. 하나제약과 삼바, 환인제약, 삼진제약 정도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8%대,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6%대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은 앱클론이 9%대, 대화제약이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19%대, 보로노이가 8%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2,966억 줄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 공매도 대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크게 늘었고요. SM, 현대바이오, 컴투스, 엔케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한국항공우주, LG화학, 크래프톤,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오리온홀딩스, 카카오페이, 메리츠금융지주, 오뚜기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코미코, 골프존, 유니테스트, 시젠 순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통제할 것 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장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거라고 이제 미국인들에게 장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미국 경제의 최고 난제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은 전 세계 지구촌 경제의 난제이기도 하고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최대 어떤 과제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살짝 엇박자 비슷하게 지금 나고 있는 것 같고 행정부와 연준과 뭐 이렇게 또 민주당과 공화당과 이 약간의 온도차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도 그렇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의 폭이 뭐 유례 없는 정도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로 정부가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됩니다. 또 정부가 올해 이제 전기가스 요금을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을 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릴 것 같다 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전력이나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건 3% 상승이 나온 건데 지금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가스가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올랐고요. 또 러시아발 연료비 급등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온 연료 중에 천연가스도 있지만 경유가 있습니다. 또 경유. 그래서 지금 경유 가격이 세계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한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건데 세금의 문제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유는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쓰임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자동차도 많이 들어가지만 뭐 농기계라든가 뭐 공장의 설비라든가 또 뭐 어선이라든가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우리 사회적으로 어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름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오히려 좀 없는 분들 그 좀 생활 수준이 좀 낮은 그런 분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세제를 좀 바꾸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기적으로라도 특정 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름 가격을 좀 많이 낮춰주면 좋겠다는 에너지 가격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세금을 쓰고 예산도 좀 쓰고 많이 팍팍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이 우리나라가 뭘 조절하고 가격을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이해하니까 다른 데 좀 쓸 수 있는 세금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 에너지 부분 특히 겨울철에 또 난방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완전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그리고 로봇 배송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상용화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이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조성하는 청사진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다.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또 도심형 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를 했고 오늘 보도자료고 뭐고 다 싹 나와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잘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우리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좀 잘 갔죠. 또 드론이라든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튀진 못했어요.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뭐 한 3% 안팎씩 올랐죠. 로봇 관련주들 뭐 등등 지금 관심을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분야 이런 게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가 선택한 고환율 수혜 업종.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강달러 때문에 첫 번째는 자동차 조선, 현대차, 기아를 아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약의 대부분을 달러로 받는답니다. 그리고 의류 OEM, 그래서 영원무역, 한세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최근에 FNF 같은 종목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조선,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의류 이렇게 관심을 좀 갖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영국의 판매 허가를 얻었다 하는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셀트리온과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좀 이런 그 개별 이슈들을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보니까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매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한 17만원 정도면 바닥을 잡을까요? 저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지금 지점이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늘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다가 상승세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뭐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바닥 다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금투가 오늘 많이 샀어요 또. 그 다음에 제약도 기관은 샀는데 일단 금투가 샀는데 개인이 같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사실은 좀 주가 흐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사이의 가격 역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헬스케어가 67,000원이고 제약이 67,800원이니까 800원 차이로 좁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었고 기관이 많이 매수.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은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위메이드 같은 오늘 수급 상황이 나타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이 10,000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리나 했더니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10만원도 동시효과 부근에서 이제 맞췄지 99,000원대까지 다시 밀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도 외국인만 매수했는데 매수세는 그렇게 세진 않았고요. 거래량이 17만 주까지 빠져서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적은 거래량.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오니까 뭐 거래할 양 자체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시간에는 셀트리온 0.29% 500원이 빠진 172,000원, 헬스케어는 0.45% 300원이 빠진 66,700원, 제약은 0.74% 500원이 빠진 67,300원, 위메이드는 0.38% 200원이 빠진 52,400원, 에코프로비엠 0.2% 200원이 빠진 99,800원, 강원랜드는 0.2% 50원이 오른 25,3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시간에도 좀 대체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일봉 보면은 121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21선 마지막 이동 평균선을 내주고 하락을 해서 좀 더 밀릴까? 아니면은 이제 121선은 내줄 수 없어 하면서 바로 반등이 나올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지점이고요. 헬스케어 보시면 아직 121선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00원 정도예요. 이제 1,000원 정도 남았고 시간에 약간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출발해서 약간 바닥으로 내려가면 곧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앞두고 뭐 내일 오후나 아니면 모레 정도에는 반등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은 뭐 저점을 그냥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67,000원대 이 정도 저점 이걸 좀 더 밀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약간 더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와야 제약도 같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위메이드도 정말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난 7월 4일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 7월 4일에 있었던 51,200원 저점 그 전 저점 부분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깨고 내려가도 5만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원을 깨고 4만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어제의 저점 99,500원 부근에 그냥 그 자리에서 99,900원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틀 연속으로 99,500원에서 바닥을 잡았고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좀 반등할 가능성,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지금 이런 자리에서 반등할 것 같은 그런 모양,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거나 선물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럴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매물대 아래쪽에 그려보면은 이렇게 매물대 하단 자리 24,900원 정도의 매물대 하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0원대 초반에서 빠져도 25,000원이 무너지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한 듯한 느낌으로 25,000원대를 깨지는 않고 25,000원 초반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5,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조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면은 다우존스 230포인트, S&P 500 26.75포인트, 나스닥이 76.25포인트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다시 선물지수 흐름을 좀 보면요. 다우존스가 263, 그 다음에 S&P 500이 31.75, 그 다음에 나스닥이 92.25,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그쵸?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 이제 개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0.5% 정도, 0.56 마이너스 0.56 마이너스 지금 0.58로 바뀌었네요. 조금씩 낙폭을 좀 키워가는 게 아닌가. 0.57 뭐 바뀌고 있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하락 출발 그리고 하락 폭을 0.5% 0.59 지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약간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상황에서 나스닥이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이게 이제 장중에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0.53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 요즘에는 바로 장 초반 가격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은 장 초반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반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좀 흐름을 봐야 된다. 지금 선물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 개장하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낙폭 좀 줄이고 있네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지수로는 마이너스 55포인트, 지금 0.49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개장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따가 이 지금 녹음 마지막 부분이라 좀 더 봐드리면 좋은데 흐름을 0.5%, 0.51%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낙폭을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